화창한 봄 날씨에 많은 짓입니까? 올해 합격해놓고 내년에 놀러 많이 가십시오. 네. 뭐 다른 데 가서 노는 것보다 여기서 노는 게 낫지. 뭐 앞에서 내가 기쁨 좀 해주지 뭐. 오늘부터 요약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진도가 조금 덜 끝났죠? 네. 마저 하고 갑시다. 예. 몇 페이지 할 차례예요? 뭐 요약집 보셔도 되고 뭐 그것도 그냥 넘어가면 찝찝하잖아요. 몇 페이지 할 차례인데? 300? 378? 그거 뺏기 못했시오? 자, 그러면 요약집은 몇 페이지쯤 됩니까? 172. 요약집은 171페이지고 요 마저 끝을 보고 요약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8페이지 요약집은 171페이지 각종 등기 절차. 자, 지금 지난 시간에 뭐 했는 거 모르겠죠? 그 머리에 남아있을 리가 없지. 내가 그전에 안 까먹는 방법은 내가 가르쳐 드렸을 건데. 돌아서면 안 돼. 돌아서면 까먹잖아요. 앞으로 집에 가서 절대 돌아서지 마.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자, 채권 담보권, 그 다음에 임차권. 우리 부동산 등기법 3조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요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요 권리들을 어떨 때 등기부에 기록하느냐 하면 등기를 언제 하느냐 하면 요 권리를 보존할 때, 설정할 때, 이전할 때, 변경할 때,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을 할 때, 요 권리가 소멸할 때, 요때 등기를 하래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게 표제부 등기 했고요. 그럼 소유권 등기 중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다 캐시 빨리 넘어가게.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 이전 등기 그러면 안 돼요. 지역권은 이전 등기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자, 어쨌든 요 권리들에서 요까지 공부를 했어요. 요거 끝머리 구질구질한 게 좀 남았어요. 요걸 맞아 정리합니다. 그래서 뭐부터 나와요? 변경 등기부터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등기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뭐 합니까? 신청해야 됩니다. 맞아요? 신청을 하면 그때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결국은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하겠지? 등기부에 기록할 겁니다. 맞아요? 네. 여기서는 다른 거 다 빼고요. 요것만 보면 돼. 신청하고 실행하고. 시험에는 요것만 나오니까. 자, 변경 등기는 메모가 안 되신 분은 어디 메모를 하시고 뭐 요약지를 보셔도 되고. 자, 변경 등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 건물을 2층에서 3층으로 정축했다. 네? 요 변경 등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요 이름이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의 표시가 바뀐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자, 그 다음에 내가 내 이름을 갑에서 갑다시로 개명했다. 또는 이사를 가서 주소로 바꾼다. 이걸 뭐 이렇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여기에서는 요 표시란 말을 생략해도 되지만 요거는 생략하면 안 돼요. 등기 명의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 명의의 표시가 요 이름이 개명됐다. 자, 그리고 전세금이 1억에서 1억 2천으로, 또 돈을 은행에서 돈 빌린 채권액이 1억에서 1억 5천으로, 그리고 또 이자율이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바뀌는 이런 것들을 권리변경이래요. 자, 이자율이 바뀐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율이 높아지면 은행에는 뭐요? 좋아지고 채무자는? 채무자는 불리해지겠지. 그럼 혼자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는 권리변경입니다. 자, 권리변경 봅시다. 요 신청과 실행만 하면 된다고. 자, 내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정축했다. 등기하러 갈 때 같이 가요? 혼자 가요? 혼자 가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원칙이 단독 신청이에요. 자, 그런데 요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에 보면 토지일 때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맞아요? 자, 지목이나 면적이 바꾸는 거는 소유자가 바꾸겠지만 소재 지분이 바뀌는 거는 소유자가 해요? 행정관청에서 해요? 행정관청에서 소재 지분이 바뀌었다. 그럼 신청하라 할까? 직권을 해줄까? 그래서 뭐가 나올까요? 예외적으로 직권이 있어. 자, 표제부는 순위가 없기 때문에 부기등기는 순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등기의 순위를 보유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부기등기예요. 그러면 순위가 없으니까 부기등기가 있겠다 없겠다? 없어. 그래서 항상 주등기. 실행 그러면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 말입니다. 항상 주등기. 자, 이거 봅니다. 자기 이름 개명했다. 또 자기 주소로 바꾼다. 자, 요런 등기를 지금 등기하러 갑니다. 갈 때 혼자 가요? 같이 가요? 혼자 가요. 이것도 원칙이 단독 신청.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요 사람의 주소가 보면 당연히 소재 지방이 나오겠지? 네.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여기 나와야 될 거 아닌가 왜? 맞아요? 거기 바뀌었다. 그거는 당연히 행정관에서 바꿔줄 거니까 예외적으로 이것도 직권이 있습니다. 자, 직권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무슨 등기를 할 때는 요 주소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해줍니다. 이게 뭐냐? 이게 잘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내가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그럼 나중에 등기해줘야지. 맞아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은 주소 증명정보. 주소 증명정보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적기 필요하다, 의무적기 필요하다. 새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 이름만 올라가요? 주민번호 주소 다 가요? 주민번호 주소가 다 올라가니까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맞다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라 그런다고요. 맞아요? 그럼 주소 증명정보는 누구요? 새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니까 등기 권리자다, 의무자다? 권리자지.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은 그때는 매도인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니까 의무적 것도 같이 첨부한다. 기억납니까? 아이고. 들을 때마다 그래, 새롭까, 들을 때마다. 아유. 자, 그래서 그럽니다. 자, 내 집을 팔고요. 나중에 등기할 때 법무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매도인도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한 통 받아 오시는데요. 그 전에 집 살 때하고 혹시 이사 가서 주소 바꿨습니까? 이런 물어? 집도 안 팔아봤어요? 해본 게 뭐야? 자, 그러면 이사 갔는데요. 그러면 법무사 간다는 소리가, 그럼 이제 주민등록 초본 발급받을 때 전주소 이력 나오도록 발급받아 오세요. 이럽니다. 네? 그러면 주민등록 초본에 전주소 이력이 쭉 다 나오면 옛날에 내가 살았던데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다 확인돼 안 돼? 됩니다. 원래 주소가 변경되면 단독 신청해줘야 돼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은 그때는 그걸 해오라 하는 이유가 등기가 뭐 해주겠다고? 확인만 되면 직권을 해주겠다고. 직권을 해주겠다고? 혹시 미경씨가 술에 취해서 기억납니까? 미경주치, 여기 주요, 주. 직권 등기. 직권 등기. 자, 그럼 봅니다. 자기 이름 바꿨다.
자기 주소 바꾼다. 그럼 원래 그 등기 순위는 그대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맞아요? 그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 순위는 그대로 가야 되니까 이거는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항상 부기등기라고. 자, 권리 병행등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자율이 올라가면 은행은 유리해지고 채무자는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이는 혼자 할까 같이 하라 그럴까?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공동신청. 주등기 같다, 부기등기 같다. 주등기, 부기등기. 아이고, 눈치라도 있어라 그랬잖아요. 요래 그러면 두 개 따란 말이지. 에이. 주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부기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나옵니다. 자, 갑이 A 은행으로부터 돈 1억을 빌렸습니다. 자, 자기 부동산에다가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1순위로 A 은행에 저당권 설정했다. 채권액이 얼마예요? 1억이지. 맞아요? 자, 그 이후에 B가 전세권자가 들어왔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자, 지금 갑이 돈이 추가로 필요하니까 A 은행을 찾아가서 돈 5천만 원만 더 대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요 A 은행에 그 대북의 직원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제1금융권은 1순위로만 빌려주지 3순위로 규정상 못 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해. 에? 못 빌려주겠대. 은행에 대출도 안 해봤지. 그냥 모르잖아요, 일단. 자, 그러면서 요 사람이 대북의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요 담보가치로 와서 5억이 넘으니까 5천만 원 더 뺐어도 요 B 전세권 보호받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가서 사정해 보세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성납해주면 1순위로 5천만 원 더 뺐어도 좋다고 성납을 해주면 그때 빌려줄게요. 이렇게 그래요. 자, 그러면 갑이 바카스 한 동 사가지고 B를 찾아가겠죠? 네?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같이 또 얼빵한 인간은 또 그랬어요. 네? 성납을 했어. 성납을 했다는 말은 결국은 1순위로 5천만 원 더 뺐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네? 1순위에 저당권이 오늘 살아있어야 돼. 이것까지 없어질 뿐이면 1순위가 없어질 뿐인 거라고. 자, 그런데 1억이 1억 5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1순위 등기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은 1순위로 가야 되니까 부기등기랍니다. 자, 이렇게 해요. 자,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 채권액 변경. 그러니까 변경등기라고 해. 얼마로? 1억 5천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때 1억은 요게 1억이 5천이 1순위로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요 1억은 지워야 되겠지? 이렇게 등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요때 B한테 찾아가니까 B가 한다는 소리가 나는 1억만 생각하면 밤에 잠을 잔다 못 잔다? 못 잔다. 에? 한 푼이라도 더 늘어났다 그러면 나 죽을 뻔다. 그래요. 죽어도 성납 못 하겠대요. 성납 안 해줘요. 그러면 돈 안 빌려주면 그만이고 돈을 꼭 빌려주려면 할 수 없이 3순위로 추가로 A은행에서 저당권을 5천을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럼 그때는 요 1억은 1순위에 살아있어야 되겠지? 네. 이렇게 등기합니다. 그러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기존에 있던 등기상은 말소한다. 맞아요? 네. 자, 성낙을 안 하면 그때는 뭘로요? 주등기로 하고 요때 1억은 말소하지 않는다. 요게 잘 나옵니다. 자, 봅시다. 일단 교재를 끝내야 되니까 교재를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권리병행등기 378페이지. 권리병행등기 일단 신청은 무슨 신청? 공동신청. 공동신청. 그 다음 페이지 379페이지 등기 실행. 자, 1번 주등기로 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예 없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부자가 나왔으니까 뭐요? 부기등기. 자, 이 경우 변경전 등기상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때 말소하는 표시라는 것을 이걸 말합니다고? 네. 이해되시죠? 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채권액을 1억에서 1억 5천원 올리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요 B가 불리해져요. 맞죠? 그럼 이해관계인입니다. 근데 돈을 갚아요. 일부를. 1억에서 7천으로 돈을 줄인다고요? 그것도 병행등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것도 병행등기로 맞는데 그때는 요 전세권자가 있어도 요 사람이 유리해지니까 그때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금액을 늘릴 때는 불리해지니까 이해관계인이지만 거기 그랬잖아요.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랬지? B가 아예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금액을 줄일 때는 요거는 이해관계인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해관계라는 것은 이 병행등기를 함에 따라 불리해질 손해볼 염려가 있는 자가 이해관계인이에요. 접수가 됐죠? 네. 자, 그 밑에 2번 주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때는 그 병행등기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자, 이 경우 변경된 등기사항은 1억은 그대로 존재해야 되니까 종전 순위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말소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 이해됐죠? 네. 그거 잘 나옵니다. 자, 넘어간다. 자, 380페이지. 자, 등기 명인 표시 병행등기 이름을 개명했다 주소로 바꾼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맨 밑에 등기 명인의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주소가 바뀌었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되고, 자, 이름을 개명했을 때는 이름을 개명했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지. 당연히 2번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등기 필정보도 필요 없고 인감증명도 필요 없겠죠? 자, 직권에 의한 등기. 그 동그라미 1번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있어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으로 등등등 쭉 빼고요. 세 번째 줄 중간에 자,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 명인의 주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때 말하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개명이 아니고 주소입니다. 주소. 접수가 됐죠? 네. 뭘 조심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요. 다른 때는요, 이사 갔을 때 신청해야 됩니다. 네. 단독 신청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은 직권을 해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시험 지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신청할 때, 주소 변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을 한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가등기는 신청해야 돼요. 오로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직권을 해줘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시간 바쁘고 하면 가짜가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유의하고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맨 밑에 6번 등기 실행.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를 한다. 그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경정 등기. 자, 맨 첫 판에 우리가 등기를 할 때 경정 등기를 하면 고칠 경자라며 잘 돼서 잘못돼서 잘못됐기 때문에 고친대요.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 쓰는 거니까 버리는 게 아니고요. 잘못돼서 버리면 말소 등기가 돼야 돼. 고쳐 쓰는 거니까 조금 잘못됐다, 전부 잘못됐다. 조금 뭔데? 일부. 자, 일부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뭐요?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자, 원시적으로 잘못돼서 잘못이 차고 또는 유리해요. 잘못됐기면 고치는 거 아닙니까? 요 고치는 등기가 경정 등기라며? 그럼 누가 잘못을 저질렀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신청하는 놈이 잘못 신청했어.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걸 갖다 유식하게 신청 과오래요. 신청을 잘못했다. 그때는 경정 등기도 반드시 신청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신청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등기관이 입력을 하면서 잘못 입력했어. 그럴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겠지. 그걸 등기관이 가오래. 자,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직권으로 고칩니다. 경정 등기를 어떻게 한다고? 직권으로. 그런데 이 인간이 직권으로 고쳐줘야 되려면 직권을 안 고치고 개겨요. 개기는 게 뭐냐 합니까? 집에서 잘 견디잖아요. 자, 그럴 때는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경정등기는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와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 이렇게 나눠야 되겠지? 거의 같은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어. 하나가 딱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과 직권을 알아요. 신청은 변경하고 똑같아. 나중에 2층에서 3층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변경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3층이었는데 등기를 처음에 2층으로 잘못했다.
그럼 뭔데? 경정. 경정.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 맞아요? 등기는 주등기. 내 이름이 처음부터 갑다시였는데 갑으로 처음에 잘못했어. 고쳐야 되겠지? 내 주소도 지금 처음부터 잘못됐다고요. 고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신청이니까 신청할 때 뭐요? 단독 신청. 직권이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신청하고 있잖아요. 단독 신청.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권리 병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우를 조금 달리 합니다. 이거는 땄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은행에서 돈 1억을 빌렸어요. 그럼 저당권 설정을 해요. 그럼 채권액은 얼마 해야 돼? 1억을 해야지. 근데 신청을 처음에 갑하고 A하고 둘이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면서 신청을 1억을 한 것이 아니고 공을 하나 떼었어. 실수로. 네. 얼마가 됐다고? 1000만 원. 1000만 원이 됐다고. 1000만 원이 됐다고요. 그 이후에 이번에 B가 전세권자가 들었어. 전세권자가 들을 때는 당연히 자기 앞에 얼마 있다고? 1000만 원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겠지. 네? 자, 그러니까 이걸 1억을 고쳐야 되겠는데 B는 이미 1000만 원 있다고 생각하고 전세권자가 들었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면 갑하고 A하고 둘이 B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람이 하나 하다 보니까 실수했다. 요 담보가치로 봐서 5억이 넘으니까 이걸 1억으로 고치더라도 당신 전세금 보호받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성납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사정을 했어. 그리고 얼빵은 내 같은 인간은 또 성납하겠지. 그래서요. 성납을 했어. 그럼 등기가 어떻게 하느냐? 1순위로 그대로 1억으로 고쳐도 좋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등기를 그래. 자, 부기등기로. 자, 1번 저당권 채권액 경정. 얼마로? 1억. 여러분 이거 1000만 원을 지어야 되겠지? 이렇게 등기를 해요. 그런데 여태 가서 이야기하니까 입금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나는 1000만 원 생각만 하면 잠을 잔다 못 잔다? 못 잔다. 1억 되면 나 죽어본다.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추가로 3순위로 9천을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하고 똑같잖아요. 이해관계 성락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 못하면 주등기인데 이제 직권은 달라져요. 이 부분에서 다른 건 다 똑같아. 직권이 달라진다고 봅시다. 신청은 1억으로 정상으로 했어. 근데 등기관이 컴퓨터에 입력을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에 쥐가 나가지고 공이 하나 빠진 줄도 몰라. 자, 그래 등기관이 과거예요. 등기관이 잘못했다고 해? 1000만 원을. 자, 그러면 등기관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가 잘못했으니까 돈 물어내기 생겼다고. 그러니까 요 등기관이 요 B를 찾아갑니다. 나도 신이 아니고 인간인데 하다 보니까 실수로 공이 하나 빠졌다. 담보가치가 충분하니까 성납 좀 해주세요. 자, 그렇게 이제 사정을 하니까 B가 또 얼빵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하세요.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는 똑같이 B하고 똑같이 하면 돼. 그럼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성납 안 하면 어떡할 거냐고. 요거는 둘이서 하는 거니까 성납을 안 하면 9천을 추가로 설정하면 돼. 근데 등기관이 직권으로 9천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게 요게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신청형 경정은 변경과 똑같이 이해관계의 성납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 못하면 주등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직권에 의한 거는 지 혼자서 추가로 9천을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 제3자의 성낙이 있어야 경정등기를 한다. 이렇게 말이 끝나요. 이해됐죠? 네. 진짜 어려운 건데. 근데 워낙 설명을 잘하니까 다 알아들었구네. 아이씨, 저 들어봅시다. 자, 381페이지. 자, 경정등기 요건. 자, 등기에 관하여 차고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을 것. 일부에 가는 것일 것. 3번에 당초 등기 절차에 생긴 것. 당초랑 쓴 원시적일 것. 자, 이때 경정등기는 등기를 하고 나서 등기가 완료된 후에 고치는 게 경정등기예요. 만약에 지금 등기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어. 그럼 등기부에 기록 안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잘못 기록했더니 나타나. 그럼 그거 고치면 돼 그냥. 그거는 그냥 작부 정도 하는 데는 거고
등기가 되고 나서 그 다음 고치는 것은 이미 국민들에게 알려진 상태에서 고친다는 것은 그만큼 절차가 쉽게 해주겠다, 까다롭겠다.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그래서 지방법원장께 보고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돼. 보고하면 잘했다 클까 잘못했다 클까? 아, 잘못했다 클까? 꾸지람도 들어야 돼, 그래.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자, 당사자 신청엔 차고 요거 신청 요거 위에 겁니다. 여기 먼저 나왔다고 해. 요거는 변경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 경정 2번 단독 신청. 자, 3번에 등기 실행은 끝에 뭐라고 했어? 주등기? 아, 똑같다니까. 자, 권리에 관한 경영 등기. 권리 경영 등기. 자, 요거는 공동 신청입니다. 신청이 잘못됐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니까 동그라미에서 한번. 동그라미에서 한번. 공동 신청 해놨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등기 실행. 아까 변경과 똑같은 말이 나와요. 기획반 권리 경영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였거나 이해관계의 성납서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한 경우는 부기등기하고 첨부하지 못할 때는 주등기한다. 접수가 되었죠? 네. 자, 3번 등기 명인 표시 경정 본안 만한 무신 신청 단독 신청 맞아요? 네. 단독 신청이고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겠지. 똑같습니다. 그냥 그거 찾아보면 돼. 아마 안 되면 저 옆에 적어놔. 그냥 단독 신청 부기등기. 자, 그 다음 페이지 385페이지. 자, 등기권의 가후 등기권의 가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가로 1번 뭐가 나와요? 직권에 의한 경쟁이 나옵니다. 다른 거는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딱 다른 점이 3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성낙이 있을 것. 그러면 직권에 의한 경쟁을 성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성낙이 없으면 주등기 이렇게 보면 맞다 틀리다? 맞기는 뭐가 맞아? 틀려. 틀립니다. 신청일 때는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 못하면 주등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등기권의 직권 경쟁이라 말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요것처럼 이해관계 성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지 혼자서 구체로 어떻게 설정하겠냐고. 무슨 말이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그 3번에 봅니다. 뭐 종전에는 볼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줄 끝에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거의 성낙이 있으면 그때는 직권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없다고 부기등기, 주등기 이렇게 보면 큰일 난다고요.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이미 성낙이 있기 때문에 등기는 뭘 해야 돼? 항상 부기등기예요. 이거는 부기등기가 될 수도 있고 주등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는 성낙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부기등기라고 해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말소등기. 자, 맨 첫 시간에 우리 등기부 시간에 말소 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의 전부가 원시적 후발적 방금 이야기해도 요래면 둘 다 원시적이도 되고 후발적이도 돼요. 일부일 때는 원시적일 때는 경정이고 후발적일 때는 변경이지. 근데 말소는 둘 다 들어가요. 내 소유권을 어떤 놈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훔쳐갔어. 에?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원시적이고, 돈을 1억을 빌렸다가 처음에 정상적으로 됐다고요. 나중에 돈을 다 갚았어.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는 후발적이고. 둘 다. 자, 어쨌든 실체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등기만 있더라고. 그럼 요 등기를 놔둬야 돼, 없애야 돼? 그래서 소멸을 시키는 등기가 말소 등기입니다. 요것도 똑같이 신청과 이제 실행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갑의 부동산에 A가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잘 살고 이사 나가면서 전세권 이제 말소한다고.
요걸 공부해. 요거 말소등기. 자, 그러면 요때 말소되면 A는 전세권을 잃게 되는 사람이고 갑은 유리해지는 사람이니까 원칙적으로 신청은 공동이겠다, 단독이겠다? 공동. 공동 다음 나오도록 실컷 이야기하니까 단독 해본 나 공동입니다. 원칙 공동이에요. 자, 그런데 요때는 요대로면 요 사람이 등기 잃게 되는 요 사람이 등기 의무자고 요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하면 돼요. 자, 그런데 전세권 위에 요 A의 전세권 위에 B한테 저당권 설정을 하고 대출했어. 네? 그러면 어쨌든 전세권 말소 등기는 요 사람이 등기 의무자고 요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둘이서 공동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 등기가 없어지면 요 B가 불리해지는 사람 맞아 안 맞아? 맞지? 요런 사람들을 이해관계라고 그래. 전세권 말소 등기도 입을 할까요? 서류를 할까요? 서류 제출해야 되겠지? 자, 요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서. 자, 여기서는 요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손해볼 염려가 있는 자, 요 사람을 이해관계이라고 그러는데 요 등기할 때는 반드시 등기관이 반드시 챙겨야 될 게 요 뒤에 요 사람의 성낙서가 있는지 요걸 반드시 챙겨야 돼요. 성낙해줘야 되려면 성낙을 안 해주고 개긴다. 그때는 판결을 받아와야 돼요. 그럼 만약에 요 뒤에 B의 성낙서나 또는 판결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등기관이 말소시 줬다. 그럼 요 B가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가 날까요? 칼 들고 갑한테 가요? A한테 가요? 등기관한테 가요? 이거까지. 그러니까 등기관은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그럼 봅니다. 요때는 요 이해관계의 성낙서가 없으면 말소 등기를 해줄까요? 아예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아까 권리변경 등기에서는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 안 하면 주등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해관계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성낙서 첨부하면 말소 등기를 실행해주고 첨부하지 못하면 그때는 등기를 그냥 각하해요. 그래, 이해를 잘하라고. 뭐 성낙서를 한다고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말소 등기나 조금 이따 하게 되는 말소 등기에서의 성낙서는 성낙서가 있어야 등기를 실행하기 때문에 유식하기 어렵게 변해요. 말소 등기나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의 성낙서는 등기 실행 요건이고 말이 됩니까? 권리 변경 등기에서 이해관계의 성낙서는 부기 등기 요건이다. 말이 되고 있어요? 머리 좀 담아둡시다. 자, 그러니까 요때 이해관계 성낙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요게 작년에 한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요때 이해관계 몇 분 계시냐면 3분이 계세요. 요게 1번, 2번, 3번 요 3개가 있는데 작년에 이걸 박스에 집어넣어놓고 다음 중 말소 등기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절차를 찾아라. 출제가 됐다고. 올해는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근데 지문에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다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이런 게 이해관계입니다. 접수가 됐죠? 자, 이제 신청봅니다. 원칙 공동신청이에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도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 맞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목이 매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목이 매있다고 지금 말을 얼마나 안 들었으면 목이 있을까 이 생각 좀 해. 상속 등기도 단독 신청이고 상속 등기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입니다. 자, 상대방이 요 인간이 말소 등기 협조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한다. 그럼 판결받아 단독으로 하면 돼?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그 전에 단독 등기 혹시 기억납니까? 상판 때로 보니까 켰지? 상판 보면 가수 변신 권소혼. 오늘은 권소혼. 다른 거는 다 알아. 상속 등기 단독이니까 말소도 단독. 보존 등기 단독이니까 말소도 단독. 상대방이 협조 안 하면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말소한다. 그건 아시죠? 자, 권소혼.
자, 권리 소멸 약정 넣기. 그 전에 단독 신청해서 설명을 드렸지 싶은데, 여러분들 뭐 들어도 뭐 무조건 안 들었다 하니까. 자, 소가 소재불명, 혼이 혼동. 자, 간단하게 봅시다. 권리 소멸 약정 넣기. 자, 갑의 요 토지에 A한테 지상권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자, 지상권 등기를 할 건데, 지상권은 경관 건물 소유 목적이거나 수목 소유 목적일 때는 최단 기간이 몇 년이에요? 30년이지? 지금 30년짜리 지금 설정할 때는 문제가 없어. 둘 다 살아있으니까. 근데 30년 후에, 존속기간 30년 날 건데 30년 후에 A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말소할 때 사람은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돼. 그 죽었다 칩시다. 죽어서. 그럼 당연히 지상권도 상속이 돼야 안 돼? 되지? 된다고. 건강도 안 좋은 게 아는 또 많이 났어. 그때 몇 명 났다 했어? 그것도 기억 안 납니까? 한 탓을 났다 그래. 한 탓을. 한 탓으로 나눴어. 그러면 만약에 A가 사망하게 되면 지상권이 상속되기 때문에 이걸 말소 등기 하려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등기 의무자로 다 들어가야 돼요. 서류 다 받아야 돼. 에? 번거로워 안 번거로워? 번거로워. 까마득하다고. 자,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상권 등기를 지금 할 거예요. 뭐 그릴까요? 표제부요, 갑구요, 얼구요. 지상권 등기 할 거니까 얼굴을 그리고 있다고 지금. 자, 1. 자, 지상권 설정. 누가 앞으로? A씨. A. 존속기간 30년 이렇게 하겠지. 이거는 물론 임의적 기록상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 소유 목적. 자, 이렇게 하면서 요것만 하고 딱 끝나면 나중에 말소할 때 A가 죽으면 상속인들이 전원이 등기 의무자로 다 들어와야 돼. 그렇겠지? 네. 자, 근데 설정 등기 할 때 아예 요 등기를 딱 해놔요. 자, 1번 지상권은 A 사망시 소멸함. 이렇게 딱 합의를 해서 등기를 해놓는다고. 요게 권리 소멸 약정 등기예요. 지상권의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을 해놓은 거라고. 예? 여기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A가 사망했다면 A가 사망했다는 증명서만 첨부해서 갑이 어차피 권리가 소멸했다고 등기가 돼 있으니까 갑이 요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접수가 됐어요? 네. 요게 권리 소멸 약정 등기예요.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이런 말이 나왔고 우리 기계. 자, 그러면 그 전에 여기 나왔어. 권리 소멸 약정 등기. 예? 각종 투약 등기는 무슨 등기다? 각종 투약 등기는 부추 등기다, 부기 등기다? 부기 등기를 했잖아요. 그때 환매 투약, 공유물 불분할 투약, 권리 소멸 투약, 부기 등기라. 그래서 내가 부기 등기를 해야 돼. 부기 등기. 잘 알아두라고. 여기도 나오고 저기 나오니까. 자, 소재불명. 차라리 이게 죽었으면 또 괜찮아요. 죽었으면 좀 귀찮더라도, 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좀 귀찮더라도 아들한테 전부 다 서류 받아서 이제 말소하면 돼. 아, 요 인간 죽지도 안 하고요. 도망갈 필요가 없어. 소재가 불명됐다고. 그러면 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판결받든지 또는 공동신청. 요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말소할 때. 자, 공동신청은 뭐네요? 그럼 판결받아야 될 거 아닌가? 왜? 상대방이 없어.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판결받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아마 절차는 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요 갑이 내 토지 몇 번지 위에 있는 A의 지상권을 소멸시킬 예정이니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하면서 공시책으로 해요. 일간신문에 3개월 이상 내야 돼. 뭐 한다고? 공시책으로 한다고 해요. 공시책으로 하고 3개월 이상 일간신문에 냈다는 그 증명서를 들고 법원에 가면 판사가 재건 판결이라는 걸 해줘요. 이게 정식 판결이 아닙니다. 재건 판결. 재건 판결. 권리를 A의 지상권이란 권리를 제외시키는 판결. 이걸 재건 판결이라고 그래. 소재불명이 됐을 때는
공시처분을 거쳐서 재건 판결을 받으면 정식 판결을 받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고? 간단하게 단독으로 말소한다고 해. 접수됐죠? 네. 혼동은 민법에서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 물건의 소멸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갑 소유 부동산에 A가 전세권자입니다. 갑이 이 부동산 팔겠대요. A가 살 수도 있었어? 있지. A가 샀어. 그럼 A는 소유권도 가지고 전세권도 가져요. 네? 동일이니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 권리를 가지게 되면 우리 민법에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혼동이 일어나면 뭐가 소멸한다? 다른 물건이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소멸해요.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는 순간 이거는 자동적으로 권리 자체는 없어져. 권리는 없어져. 자, 그거는 민법이고 어쨌든 등기부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봐. 어떻게 정리해? 어차피 A 혼자서 소유자도 되고 전세권자도 됐으니까 A 혼자서 단독으로 말소합니다. 이거 혼동. 권소혼. 이제 알아듣겠죠? 네. 권소혼, 그게 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정리합시다. 387페이지. 자, 말소 등기. 목소리가 맛이 조금 가니까 더 섹시합니까? 자, 말소 등기를 하면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이유에 의해서 등기상의 전부가 부집한 경우 맨 끝에 그 소멸 시기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말소 등기다. 자, 말소 등기의 요건 원인은 묻지 않는다.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첫째 줄 그려놨죠? 네. 전부가 부집할 것. 자, 3번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을 때는 그 제3자의 성락이 있을 것 그랬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간 박스에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 그게 작년에 출제가 됐던 게 기억, 니은, 디귿 요게 출제가 됐는데 기억부는 방금 내가 설명드린 요겁니다. 기억부는 요거라고요. 니은, 디귿은 다음에 설명드리고 자, 절차 공동신청의 원칙이다. 자, 단독신청 상대방이 말 안 들으면 판결받아가 단독으로 하면 되지. 네. 2번이 사망 등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된 때 요게 권리 소멸 약정 등기예요. 권리 소멸 약정 등기. 자, 3번에 소재불명. 소재불명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두 번째 줄 공시채굴을 신청하여 재건 판결 받아 그랬죠? 네. 그런 절차를 합니다. 자, 4번 소유권 보존 등기도 단독 신청이고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 가등기는 조금 이따 가등기 할 때 설명드릴 것이고 6번 혼동도 뭐라고요? 단독 신청. 가처분도 마지막 가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촉탁 말소. 경매가 진행되었다. 경매가 진행되었다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권리들은 다 말소해야지. 그런 것들 촉탁이다. 자, 직권 말소. 자, 직권 등기 혹시 기억납니까? 좀 구박받기 전에 머리에 빨리빨리 좀 집어 넣읍시다. 직권 등기가 미경씨가 술에 취해서 미경주치 이한수 막가자. 여기 직권 등기라며? 아니 뭐 된다고 이거든. 요 중에서 미 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으면 가압류 촉탁이 왔어요. 근데 아직 등기부가 없어. 그때는 등기부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만든다고요. 기억납니까? 보존 등기 할 때 다 했어야지. 자, 아까 경정 등기도 등기관의 가호일 때는 직권을 한다며? 주 아까 했어? 요거 주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주소 변경 등기는 직권을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주소 변경 등기는 직권을 한다. 시는 아직까지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게 여기 전부 다 직권 등기인데 직권 등기 중에서도 직권 말소예요. 이한수 막가자. 여기 직권 말소라고.
자, 2가 뭐냐면 29조예요. 2가 29조 할 때 2라고. 29조 1호 2호. 그 우리 교재 1번. 봅시다. 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29조 1호가 뭔데? 관할 위반 등기.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요때는 등기를 하면, 등기 신청하면 각하해야 되는데, 등기가 실행되어 봐야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이고, 등기관이 보낸 즉시 직권 말소한다. 기억납니까? 그것도 안 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한 뒤에 넘어갑니다. 4번. 뭐 다 까먹었겠지만 일단 보고 갑시다. 자, 환매권 행사를 해서 갑이 다시 나중에 소유권 찾아갔다고요. 네. 그러면 그 전에 환매 특약 등기가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등기를 어떻게 말소한다고? 직권 말소. 환매권 행사 시 환매 특약 등기 말소는 직권 말소. 이 한 수 앞으로 돌아가서 3번 수용은 원시 취득이니까 그 전에 등기부의 구질구질한 권리들은 수용 개시를 기준으로 소멸했고, 등기부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직권 말소. 직권 말소 다 했어. 이한수 말이 요게 막이 말인데 그 다음 페이지 5번 요겁니다. 요게 말소되는 권리 맞잖아요.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 등기.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 등기. 이렇게 하면 지상권, 전세권 위에 저당권 등기. 이게 바로 머리 떠올라야 돼. 에? 그냥요, 지상권, 전세권 위에 저당권 등기 이렇게 하면 좋을 걸 요렇게 한다고.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 등기. 요걸 말소하려면 성명서 써줘야 된다며. 성명서 써준다 말 자체가 내 등기 말소도 좋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요 등기는 어떻게 말소해? 직권 말소. 직권 말소. 그게 5번입니다. 말소 등기를 할 때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가 하는 등기. 요 말이 나오면 지상권,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다. 이게 바로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접수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가는 가등기 할 때 나올 거고, 그 앞에 2번입니다. 2번인데 가등기 할 때 나올 거니까 그때 보기라고. 자, 그 다음에 4번. 말소 등기 실행. 요거 실행. 요는 간단해요.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예요.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다. 자, 동그라미 말소 등기는 어떤 등기를 말소한다는 하나의 단기므로 주등기로 하며 그랬습니다. 그냥 항상 주등기다. 접수가 되셨죠? 그까지 해서 말소 등기를 정리하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말소 회복 등기하고 가등기를 조금만 더 정리하고 이제 유학집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쉬었답니다.